자, 안녕하세요. 부천북고 학부모 여러분. 접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교장 선생님 옆에 앉아 계시니까 살짝 떨리네요. 예, 조금 전까지는 안 떨렸는데, 이상하게 선생님 오시니까 마음이 떨리는 마음이 조금 듭니다. 네, 오늘 입시 설명회를 설명하게 된 3학년 1반 담임 강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우리 저희 권성규 교장 선생님이 오셨는데요. 우리 교장 선생님 벌써 인사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입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아직 그 접속 못하신 분들은 이게 이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 나중에라도 접속하시면 처음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 교장 선생님 말씀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부천북고 3학년 학부모님들, 이렇게 방송으로라도 뵙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우리 3학년들 보면 사실 안쓰럽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3학년들이 1학년 입학하고 사실은 5월까지 개학이 미뤄지면서 힘든 시기를 보냈죠. 그리고 1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3년째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전쟁 때도 학교는 매일 갔다고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학교도 원격으로 못 오기도 하고 격주 등교하고 이런 어려운 시절을 겪은 우리 3학년 학생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과 같습니다. 오늘 강희영 선생님이 입시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학생들 뿐만 아니고 학부모님들도 그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상반기에 진학이나 진로에 대한 방향을 다른 사람들보다는 일찍 잡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막연히 잘 되겠지 하는 거는 사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라고 없는 것과 같다고 보이거든요. 적어도 한 두세 가지는 이렇게 방향을 잡고 우리 애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그런 결정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른 것보다도 한 가지 부탁의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항상 격려해 주시고요. 힘든 시기를 잘 겪고 곧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본인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다고 격려해 주시고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네. 자, 그러면은 제가 계속 진행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네, 밖에서 보겠습니다. 네. 자, 현재 그 접속 인원이 15명 접속하셨는데요. 사실 제가 신청서를 받았을 때는 대략 한 37분에서 40분 정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많이 좀 오시면 시작하면 좋긴 하겠지만 제가 이제 그 준비한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조금 늘어지면 7시 반 넘어가서 8시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너무 길어지면 어머님들 저희 듣는 거 힘드시고 그 다음에 또 지치니까 엑기스만 모아가지고 제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에서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학원에서 다양한 입시 설명회 같은 거를 듣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그 학원 내 입시 설명회랑 우리 북고의 입시 설명회가 차별화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들을 수 없는 우리 부천 북고만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설명회를 듣다가도 질문이 있으시면 그 채팅창에 바로 질문을 올리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끝나고 답변을 받으려고 했는데 또 어머니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시고 또 궁금한 게 또 순간순간 생기면 또 나중에 또 하려면 또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바로 설명할 때 약간 유튜브 감성으로 예, 유튜브 감성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바로 실시간으로 답변 최대한 해드리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입시 설명회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설명회는 나중에라도 이제 다시 보기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오픈을 해 놓겠습니다. 오픈을 해 놓을 테니까 별로 뭐 혹시 마음에 드신다면 한 번 더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약간 유튜브 이런 입시 설명회를 보면 조금 약간 따분하고 좀 무겁고 그런 분위기를 좀 느끼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좀 텐션을 좀 올려서, 원래는 제 목소리가 굉장히 저음인데, 제 텐션을 좀 올려서 여러분들 귀에 쏙쏙 들어오게, 그 다음에 부천북권만의 이야기, 다른 그 학원이나 이런 데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는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자, 그러면 입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어머니들 참 아이들 키우시느냐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이제 고3이 아이들이 됐는데요. 그동안 이제 직장에서 일하시느냐, 그 다음에 또 아이들 신경 쓰시느냐, 뒷바라지 하느냐, 되게 힘드셨는데, 이제 고3 됐다고 또 대입도 간단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막 정보를, 그 다음에 막 뭐 정보가 있어야지 아이가 대학 잘 갈 것 같고 되게 이제 신경 쓰이고 막 그러실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 직장 생활 하시면서 이 대학 정보에 대해서 모으고 또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또 좋을까,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대학 잘 갈까, 그런 것들을 참 직장 다니면서 잡기가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죠, 어머니? 네. 그래서 제가 어머니들 이렇게 마음에 걱정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얘기해 버릴 거고요.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뭐 특별히 잘 알아가지고 뭐 입시에 대해서 뭐 전문가라서 오늘 맡은 건 아니고요. 어찌하다 보니 이렇게 약간 좀 컴퓨터를 좀 좋아하다 보니 이렇게 하게 된 거고요. 사실 저희 9명의 고3 담임 선생님들 저까지 포함해서 저보다 다 잘 아시고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초짜입니다. 네, 제가 제일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 이번에 좀 연구해가지고 좀 잘해봐라 라는 의미로 제가 이 자리에 쓰게 된 거니까요. 어머니들 참 어렵고 힘든 거 알고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우리 담임 선생님들께 맡겨주시면 다 보니까 이제 1번부터 9번까지 선생님들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네, 그분들의 그 어떤 믿음 한번 걸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진로 설명회는 크게 4단계로, 오늘 설명회는 크게 4단계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2023년도에 대입 특징, 대입 인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입 전형이 다양한 전형이 많은데 실제로 가장 많이 학생들이 지원하는 교과랑 학종에 대해서, 교과 전형과 학종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 대학 가는데 필요한, 수시 입학하는데 필요한 요소가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신. 내신. 그 다음에 내신이란 건 이제 학교 성적을 말하는 거죠. 1등급이냐 2등급이냐 내신 성적. 그 다음에 이제 생기부, 학생부를 얘기를 한 겁니다. 학생부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느냐. 그 다음에 또 수시할 때 또 필요한 게 또 면접이죠. 면접. 그래서 면접을 많은 학생들이 준비를 하고 또 면접으로 이제 시험을 보러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그 일반고에선 뼈아픈 부분이 바로 이제 수능 최저입니다. 수능 최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이렇게 5가지 요소가 잘 어울려져야지 상위권 대학에 진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요소로 보는 수시 진학의 5요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잠깐만 여기 가리고 있으니까 잠깐만요.
우리 북고만의 입시 결과, 우리 북고의 입시 결과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문과 1명, 이과 1명. 그러니까 1등급 때 문과 1명, 이과 1명, 그다음에 2등급 때 문과 1명, 이과 1명. 그렇게 해서 4등급까지 학생들 실제 작년에 어떻게 지원했고 어디 합격했는지 합격 사례를 쭉 한번 얘기해 보고요. 뭐 5등급 아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5등급 아래 친구들은 어떻게 했는지. 그럼 북고만의 입시 결과. 특히 이 부분은 다른 학원에서 절대 들을 수 없는 우리 북고만의 어떤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반론으로 먼저 들어갈게요. 일반론. 자, 2022년부터 4년까지 대입 입시가 어떻게 변경됐느냐?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2023년이죠. 이제 현재 고3이고. 근데 이제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작년보다는. 제도가 거의 유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인원의 변화, 이 전형별 규모가 다소 변화됐다는 얘기는 인원이 변화돼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원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일부 변화됐습니다. 그죠? 이 변화된 부분. 그 다음에 그 지역 군용 학수의 변화, 요건 이제 학교장 추천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는 근데 사실 거의 교과 전형이랑 좀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대학교에서 지원 인원을 좀 줄였을 뿐이지 거의 교과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4년으로 우리랑은 상관은 없죠. 상관은 없고, 가장 특정적인 거는 2024년 지금 고2 학생들은 이제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는 거.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소개서 쓰는 게 올해가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3년도의 대입 전형의 특징은 이게 좀 아프죠. 이게 일반고에서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닌데 일단은 수도권의 정시의 모집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어머니들 저기 혹시 뉴스에서 많이 들었죠? 수능을 뭐 40%까지 올리겠다.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실 거예요. 사실 수능 모집 인원을 늘리면 그 모집 인원이 어디서 뽑아와야 되느냐? 다른 수시에서 뽑아와야 되겠죠. 그죠? 수시에서 뽑아오다 보면 아무래도 일반고에 다니는 친구들의 어떤 파이가 들어갈 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작년에 국고의 입시 성적이 그닥 좋지는 못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어떤 하나의 어떤 큰 추세였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건 뒤에 가서 더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수시는 학생부 위주죠. 학생부. 그 다음에 정시는 수능 위주라는 거 간 거고, 요 고른 기회 전형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요거 부분에 대해서도 증가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른 기회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게 조금 약간 그 민감한 부분인데요. 좀 부끄러울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집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 이거 좀 쉬쉬하는 경향도 있는데 우리 그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뭐 다자녀도 있습니다. 다자녀 전형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이 북고에서 쓸 수 있는 그 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 전형이랑 다자녀 전형이 대부분의 이 고른기회 전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고른기회 전형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이 꼭 있습니다. 제가 이것까지는 오늘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만약 자격 요건이 된다면 아주 좋습니다. 네, 0.5에서 1등급 정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니까요. 혹시 되시는지 한번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제 비수도권은 수시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논술이 갈수록 이제 인원이 줄어들고 있죠. 이 논술이. 사실 이 논술은 일반고에서 했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논술 위주라는 거는 아마도 그 사교육의 대부분 다 사교육에 힘을 빌려서 하는 게 이제 주로 이제 논술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뭐 한두 달에 되는 것도 아니고 논술 위주라는 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좀 합격 케이스가 가끔 나오는 거는 인문보다는 자연 쪽에서 수학 쪽에 약간 좀 덕후 기질이 있는 친구들이, 수학 덕후 기질이 있는 친구들이 열심히 수학을 좋아하고 준비했다던 거, 그런 걸 바탕으로 이제 합격하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지만 가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감소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인재 전형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뭐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서만, 경상도면 뭐 경상도에서만 몇 명을 뽑겠다 라는 겁니다. 불행히도 서울은 서울에서만 뽑겠다 이런 게 없습니다. 예, 경기도는 경기도에서만 뽑겠습니다. 뭐 그런 것보다도 주로 지방에서 우수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만든 게 지역 인재 전형이고요. 수도권에서는 주로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죠. 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네, 컴퓨터가. 네. 자, 일단 우리 학령 인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고3 학생이 44만 7,233명. 여기 인구수를 보면 학생들이 인구 절벽이라는 게 쭉 느껴지죠. 그래서 어디서 정점을 찍었냐면, 밑에서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에서 41만 3천 명으로 지금 고2 학생들이죠. 3만 4천 명이 줄면서 굉장히 많이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뭐 대충 봐서는 한 40만 명대 초반으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 수능을 응시하는 친구는 재학생은 작년 기준입니다. 70% 정도 재학생이 31만 명 정도가 수능을 보고요. 졸업생은 매년 한 12만 명 정도 보신다고 하면 됩니다. 수능을. 이 N수생이라고 부르는 재수생이 약 30%는 조금 안 되고 30%까지 갔다가 좀 떨어지고 하여튼 28, 29, 30 요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알다시피 이 졸업생들은 이 중에 성적이 반수생이라고 그래서 상위권 대학 진학했다. 좀 더 좋은 대학을 꿈꾸는 학생, 강력한 성적을 낼 수 있는, 높은 성적을 낼 수 있는 학생들이 대거 포진한다라는 거. 요거는 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우리 44만 7만 명 정도. 요거 좀 기억해 주세요. 44만 7천 명 정도의 학생이 고3 학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좀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뒤에 부분 보시는데 조금 편할 것 같아요. 네. 혹시 지금 현재 25명 들어오셨는데요. 네, 들어오신 분을 감사드립니다. 보시다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 댓글 위에 보이시죠? 실시간으로 답변해 드리니까 질문 있으면 바로 주세요.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모집 인원의 변화, 한번 추세를 보자는 의미로 제가 이걸 했습니다. 2023년은요, 올해 고3 애들이 2023년도에 입학을 하기 때문에 올해 애들을 2023년 수시 정시라고 부릅니다. 2022년도가 아니라. 그죠? 내년은 그러니까 작년에는 2021년이었잖아요. 작년에 21년이었으니까 21년도에는 22년 수시 정시입니다. 왜냐하면 2022년 올해 이제 입학을 했으니까 2022년 지금 재학생들이잖아요. 그러면 2022년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2023년도에 입학하기 때문에 2023년 수시 정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약간 헷갈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년씩 이렇게 뒤로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이거 올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우리 아까 44만 7천 명 정도 됐었죠. 자, 올해 수시 정시 합해서는 몇 명이냐면 약간 34만 9천 명, 35만 명 정도 되죠. 그럼 대략 44만 7천 명이니까는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가? 라는 문제가 좀 생깁니다. 나머지는 이거 이제 4년제니까 이제 전문대 쪽으로 빠지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재수를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그냥 직장으로 네, 대학을 포기하고
바로 이제 사회로 나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렇게 딱 보니까 이건 전체거든요. 전체. 수시는 78, 정시는 20. 아직 보니까 수시가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기 어머니들 그 얘기 듣기로는 정시가 계속 는다고 하는데 정시가 오히려 줄은 느낌이 이렇게 들죠.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전체 모집 인원입니다. 전체 모집 인원. 2023년 이거 질문 답 되셨나 모르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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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거는 이제 전체 모집 인원을 놓고 봤을 텐데, 그 모집 인원인데요. 요게 이제 조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집니다. 수도권이라고 하면 보통 서울, 경기, 인천이죠. 인천입니다. 대부분의 학생이 이 서울, 인천, 경기에 남고 싶어 하죠. 자, 그 다음에 그 수도권 이외를 비수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전체 모집에선 수시가 78%였는데, 보니까 수시 모집 같은 경우 수도권은 64로 정시는 35로 늘죠. 그래서 실제로 수시 정시 합쳐가지고 13만 명입니다. 13만 1000명. 그 다음에 비수도권은 86%. 그 다음에 정시 모집이 확 줄죠. 13%. 그래서 21만 명에서 합쳐서 34만 명이 됩니다. 그러면 35만 명이 되죠. 그러면 수도권의 대학, 4년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그 인원은 13만 명 정도. 그러면 44만 명 중에서 13만 명 정도면 대략 한 30% 정도 됩니다. 30%면 내신 등급으로 치면 대략 반에서 3등급, 4등급 중초반 정도 학생이라고 보죠. 그래서 실제로 입시 결과를 보면 4등급 이 경기권, 수도권에 남으면 굉장히 입시를 잘했다라는 평을 좀 받습니다. 뒤에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서울 경기권에서 좀 남고 싶으면 최대한 그래도 4등급 때까지는 내신이 나와야지. 학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종도 막 5, 6등급이 막 5, 6등급이 경기권, 서울권, 인서울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일반고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특목고 같은 경우는 4등급, 5등급들 결 인서울을 하고, 그런 경우는 보통 이제 최저 맞추고, 수능 점수가 내신보다 훨씬 잘 나오니까 그런 건데, 저희가 그런 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반고의 현실을 살펴보면 실제로 경기권입니다. 수도권에 남기 위해서는 그래도 4등급도 빠듯하고 한 3등급까지는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4등급 이 경기권에 남으려면 좀 특별한 케이스가 조금 있어야 됩니다. 특별한 케이스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은 이제 네, 안녕하세요, 이쁜이님. 아이디가 이쁜이라서 네, 내가 좀 실례지만 이쁜님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네, 자, 수도권의 모집 인원은 825명 정도 증가했죠. 거의 뭐 1.8%라고 하는데 거의 뭐 그게 이제 티가 점차 안 나죠. 반면에 비수도권은 이제 8,669명이 증가했다라는 얘기를 봤을 때는 사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석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제가 실시간 댓글을 보고 있습니다. 네, 많은 댓글 반응 부탁드립니다. 이게 여기 원격 교육실에서 하고 있는데 저 혼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좀 외롭습니다. 원격 수업할 때도 학생들이 반응이 없어가지고 너무 또 혼자 막 떠드는 느낌 들면 이게 가끔가다 이제 수업을 하는 건지 나 혼자 떠드는 건지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네, 맨 앞에 표지 보고 깜짝 미래성 줄 네네. 네, 하여튼 여기서 말씀드린 건 정말 그 등급이 조금 낮더라도 이 조금 비수도권으로 눈을 돌린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대학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님 감사합니다. 출석 체크해 주셔가지고요. 네, 아마 지금 막 접속해서 앞에부터 보시는 분들이 출석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율을 한번 보셨죠? 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요. 뭐 보면 빨간색이 수도권입니다. 빨간색이 수도권. 수시랑 정시가 모집 인원이 전체적으로 늘었죠. 비수도권은. 근데 수도권은 빨간색이 둘 다 이렇게 해서 총 수도권의 모집 인원은 2,220명이 늘었다는 거. 하지만 비수도권은 수시가 거의 이제 정시는 빠지고 정시가 인원이 거의 이제 수시 인원으로 넘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볼게요. 다음 장.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네, 윤진이 어머니 감사합니다. 온 가족까지 모여서 듣고 있어서 제가 좀 부담되는데 온 가족이 보고 계시다고 하니까 살짝 부담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것도 이제 전형 2년별 모집 보면 요게 맨 밑에 게 뭐냐면 보시면 요게 학생부 교과입니다. 교과. 교과 전형이 서울 수도권은 15%밖에 안 되죠. 근데 이 교과 전형은 뭐냐면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냥 내신 성적으로만 가는 거예요. 1등부터 내신 낸 친구들 1등부터 뭐 10등까지 쭉 줄 세우고 3명 뽑으면 3등에서 끊는 거고 6명 뽑으면 6등에서 끊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교과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정량평가라고 하죠. 정량평가. 참 무섭습니다. 그냥 칼로 탁 끊어버리면 되니까. 네. 네, 수도권에서는 31%로 늘고 지방으로 갈수록 비교과가 아니 교과 전형이 늘죠. 왜냐하면 이제 그 면접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자유롭다 보니까 일단 듣고 이제 면접 넣고 한번 본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네네. 네, 한번 보는 겁니다. 다음에 이거 두 번째 있는 거는 종합전형이죠. 아무래도 서울 거는 종합전형이 많이 늘었습니다. 32%. 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사실은 줄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도권은 25%. 갈수록 종합전형이 조금 지방으로 갈수록 적어지는 추세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수능 전형입니다. 정시 수능. 아무래도 이 사회에서 종합 전형에 대한 불신 좀 풍조가 요새 조금 풍기고 있죠. 네, 이런저런 이야기 때문에 불신 풍조가 좀 풍기고 있는데 뭐 정치적인 얘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정시는 늘고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은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이게 이제 약간 사회적 어떤 분위기로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은 이제 정시가 많이 늘었고, 근데 이 다음 장 보면 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이게 이 분위기가 참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절대 우리 일반고 입장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네, 저기 또 이쁜이라고 하니까 또 그런데 이쁜이님 3학년 학부모라서요. 네네, 저기 질문하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대로 답변해 드릴 테니까 해주세요. 네, 네네네. 네네. 1, 2학년 대상 김선우 부장님이 또 강의를 또 따로 진행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3학년, 네, 3학년 대상 강의입니다. 진학선생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내일도 많이 접속해서 봐주세요. 우리 학교 김선우 부장님은 우리 학교에 진학의 1인자입니다. 1인자. 진짜, 다양한 진로 진학 경험이 있으시고, 외부 강의도 나눠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알차고 다양한, 좋은 정보를 전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보다,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한데, 오늘보다 우리 김선우 부장님의 그런 어떤 준비, 더 훌륭하시고요. 더 내용도 더 좋고 하시니까 꼭 내일 하시는 것도, 많이 참석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수시보다 정시가 어렵죠. 재수생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 일반고에는 조금 굉장히 불리하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솔직히 이 부분 때문에 그 종합전형의 파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년에 국고에 뭐 핑계는 아니고 현실입니다. 진학이 생각보다 조금 좋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속화될 때는 이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데 대책 없이 정시만 늘리면 일반고는 사실은 조금 다 죽으란 소리로 좀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듭니다. 우리 일반고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네네네.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전체적인 겁니다. 대부분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정시는 수능 위주입니다. 수능 위주. 뒤에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정시는 뭐 정시 종합과 정시 교합도 있는데 뽑는 인원이 굉장히 적고요. 정시는 그냥 수능 성적으로 이렇게 줄 세워서 모집 인원으로 딱 뽑는 게 정시고, 수시는 뒤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수시를 보겠습니다. 수시를. 수시 학생부 이제 조금 더 수시를 네네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쁜이님. 네. 이쁜이라고 하니까 조금 제가 좀 신뢰가 안 되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자 수시 전형이 아까 한 전체적으로 78%였죠. 78%인데 그거를 이렇게 수시를 쪼갠 겁니다. 수시를 쪼갠 거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15만 명. 15만 명. 이거는 전체입니다. 전체 수도권, 비수도권 나눈 게 아니라 전체입니다. 78% 중에서 학부생부 교과가 굉장히 많죠. 근데 사실 요거는 수도권으로 올수록 줄어듭니다. 숫자가. 종합 전형은 8만 1천 명 정도 되겠고요. 논술과 실기 뭐 기타는 요거는 이제 그 논술과 논술은 이제 줄고 있는 추세고요. 많이 줄지는 않았죠. 하여튼 줄고 있는 추세고, 그 다음에 실기 실적은 이거는 뭐 다른 거 아니고 뭐 예체능 이렇게 준비하는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쉬우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시는 그냥 수능만 보고 하는 게 6만 9천 명이 이제 뽑는다라는 거예요. 합니다. 그 다음에 실기 실적 이런 것들은 인원이 많지 않죠. 네, 많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비율이 전체적으로 그 교과가 제일 많다. 수능 중에서는 전체 인원으로 봤을 때는 교과가 제일 많다. 그 다음에 종합이다.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 거의 90%가 대부분이 수능 점수로 간다. 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조금만 더. 그래서 이제 교과 전형이 많다, 수능이 많다. 수시는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수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는데, 여기 이제 또 서울로 오면 좀 달라집니다. 이게 수능 위주라는 얘기. 요거는 앞에 거랑 거의 비슷한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자, 이게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눈 겁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눴을 때, 그 수도권의 경우, 여기를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시간이 30분이니까 조금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도권은 교과 전형이 32%, 비수도권이 67%, 훨씬 많죠. 비수도권이. 근데 이게 종합 전형으로 오면 수도권은 종합이 많고 비수도권은 교과가 그죠? 종합 전형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수도권을 지원하게 되면 주로 그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게 되고, 아무래도 지방으로 가서 면접 보고 뭐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좀 그럽니다.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자, 수도권에가 훨씬 많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수도권은 종합 전형이 많다. 그 다음에 비수도권은 교과 전형이 많다. 그리고 요게 이제 역전이 되더라 라는 거. 논술, 실기 요거는 굉장히 적은 비율이더라. 여긴 조금 많죠. 수도권은 논술 비율이. 그래서 계속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서울 소재 16개 대학 전형 비율, 모집 비율입니다. 사실 여기 16개 대학은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보내고 싶어하는 대학들이 다 여기 들어있어요.
다 여기 들어있는데, 우리 벌써부터 아직 그 수능 40% 맞추라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고 그게 이제 내년에 실행되는데, 이미 벌써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서는 이 반영 비율이 건국대 같은 경우는 정시가 45%입니다. 학종이 25%고, 그 다음에 경희대는 학종이 27%고 줄었죠. 보시면 34%에서 20%, 그 다음에 정시는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고려대 같은 경우는 거의 조금 늘었네요. 고려대는. 그런데 정시는 살짝 늘었죠. 어디서 줄었냐? 뭐 논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인원을 빼오게 된 거죠. 광운대도 보면은 학종은 줄고, 그 다음에 교과도 살짝 늘었는데 그 정시는 많이 늘었죠. 그죠? 네. 다른 데서 필요 없는 것들을 가져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학종도 조금 늘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거의 비슷하게 나가죠. 동국대 같은 경우는. 자, 서강대도 조금 늘었고요. 학종도 조금 늘었고. 자, 그 다음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정시가 많이 늘었죠. 그 다음에 학종이 줄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여대 같은 경우도 많이 늘었고, 숙명여대 대체적으로 분위기를 보면은 연세대도 43% 이렇게 쭉쭉 늘고 있습니다. 한국외대는 조금 줄었네요, 오히려. 그 다음에 종합전형도 이렇게 대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죠. 이게 일반고 올해 그 수능으로 시험 보란 얘기가 아니에요, 어머님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능으로 시험을 봐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일반고 학생들이 주력으로 잡았던 이 학종이, 그리고 이 교과가 점점 입학할 수 있는 인원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너무 이런 분위기 속에서 너무 높게 상향을 하거나 욕심을 부리시면 아이들이 생각보다 좀 어려울 수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분위기를. 그죠? 근데 사실 또 반면으로 이거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반면으로 정시가 늘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정시 성적이 되는 애들이 이쪽으로 대거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실은 그 상위권 애들은 제가 말하는 상위권 애들은 이제 특목고 학생들입니다. 특목 자사고 학생들은 내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덤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죠? 맞죠? 그러면 상위권이 이쪽으로 많이 빠진다면 오히려 일반고 쪽에 기회가 넓어질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학종이 줄기 때문에 우리 일반고 학생들이 불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랑, 그 다음에 정시가 늘기 때문에 특목 자사고 애들이 이쪽으로 몰려서 오히려 학종에서 우리가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 사실은 저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많이 좀 줄여가지고 지금 이제 좀 추세가 아닐까,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게요. 그거는 조금 더 어떻게 될지는 제가 감히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고른 기회 전형입니다. 특별 전형이라고 하죠. 정원내 이렇게 있고, 요게 2023년도에는 점차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른 기회라는 거는 다양한 전형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보훈 그쪽에 이제 지정이 되신 분들은 제가 한 번도 못 봤고요. 제가 지도한 케이스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전형, 그 다음에
한부모 전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자녀 전형. 아무래도 요런 친구들, 요즘 좀 집이 어려우신 분들, 자식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집이 어렵다는 거를 좀 학교에 알리는 게 좀 꺼림직하고 숨기고 싶어 하시는 마음은 제가 알겠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뭐, 너는 뭐, 고른 기회 전형 썼다. 니네 집은 못 살아. 뭐,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거 다 비밀리에 몰래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전형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전형에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집이 좀 어려워서 기초생활수급자가 했다든가 조선부모 할머니랑 단둘이 사는 집안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자녀 전형 우리 집이 뭐 3명, 5명, 5명이 있습니다. 5명까지 5명 전형이 따로 있고 3명 전형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타 또 다른 여러 가지 전형에 해당하시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담임 선생님과 꼭 상담을 하시면 담임 선생님이 내신 성적에 맞게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실 거고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 고3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더 많은 큰 도움이. 그래서 저희는 이제 농어촌 전형은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그걸 혹시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사례에 해당하시는 분은 또 이제 그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또 동사무소에 또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알아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되면 꼭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네네. 하여튼 그 정도만 얘기 드릴게요.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47,000명에서 5만 명, 5만 3천 명에서 5만 5천 명까지 이렇게 늘고 있다라는 거. 이런 이상한 얘기 말씀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뭐, 선생님들이랑 좀 장난스럽게 했던 얘기가 생각나서 하려고 했는데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자, 이번엔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학교에서 정해진 인원만 지원하다라고 하는 게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서울대죠. 서울대. 재학생 2명입니다. 졸업생은 안 되고. 그래서 대부분 일반고에서 서울대 가는 학생들은 이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종합 전형이고요. 서류랑 면접이랑 최저가 있습니다. 올해는 최저가 세계 합 7입니다. 세계 합 7이에요. 그 얘기는 나중에 사례, 우리 1등급 학생들, 작년 1등급 학생들이 브레이드 이제 서울대를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문이과 가리지 않고 저희 국가에서는 성적순으로 2명, 지역 균형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세대, 요거는 다 교과죠. 교과라고 적혀 있죠. 그냥 교과 전형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요 연세대는 이제 면접이 들어간다는 게 특징입니다. 최저도 없고요. 학교에서는 5%만 쓸 수가 있습니다. 5%.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 다음에 고려대 같은 경우도 학추가 있는데, 여기는 면접이 없고, 서류 교과하고 자소서도 없죠. 교과니까 4%만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상위권 아이들은, 내신이 1등급, 1점 몇 나오는 친구들은 이런 것들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좀, 구체적인 거는 담임 선생님들과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강대가 여기에 출결과 봉사가 있는데 사실 출결 봉사 점수는 이 학교에서 사실 여기는 서울 주요 11개 대학이기 때문에 다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점수가 절대 까이지 않습니다. 까인다는 말이 적절하지 않지 감점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적절치 못한 말을 좀 써서 그래서 거의 뭐 성적순으로 뽑는다고 보면 되겠고요. 학교에서 10명 쓸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비슷한 건데, 정량 80에 정성 20이라는 얘기는 약간 교과 전형인데, 조금 보겠다는 얘기인 거죠. 이 학생이 어떤 친구인 거지. 교과 전형에 약간의 학생부를 가미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신이 비슷하면 학생부를 살펴보면서 어떤 학생을 뽑아야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양대가 유명하죠? 한양대는 산무, 자소서, 예전에 그걸로 유명했는데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생기부 하나만 탁 내고 최저 없는 것도 유명하고요.
네. 근데 이제 졸업생이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조금 많이 걸립니다. 자, 중화영대도 역시 교과 전형으로 비슷하죠. 비교과가 30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출결이 10% 되죠. 10%.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결에서 상위권에 든 점수를 감점받지 않기 때문에 거의 교과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능 최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도 고교 연계 전이고 서류 30%가 들어가는데 요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외대 무조건 그냥 교과 100, 그 다음에 서울수입대 교과 100, 여기는 20명에서 조금씩 교과 전형을 지역교육 학교장 추천 전형이 늘어나는 추세가 있죠. 그 다음에 이화여대는 5%에서 재원 고교 추천인데 이게 고교 추천 전형이라 말할 수 있는지 제한이 없는데 면접이 들어갑니다. 면접이. 그래서 이런 전형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유리할 것인가, 유리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한 따져야 될 것은 사실은 지금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런 것들은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신청하면 나중에 아주 자세히 친절하게 우리 고3 담임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실 겁니다. 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대입 전형의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 전형은 성적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1등부터 10등까지 세우고 3명 뽑으면 3등에서 끊고 5명 뽑으면 5등에서 끊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수능 최저가 들어간다라는 거, 수능 최저 일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고요. 자세한 거는 교과 전형 설명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과 수능 전형은 오늘 말씀 안 드릴 겁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 국고에서는 이런 것을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 우리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종합 전형 우리 학생들 참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반에도 보면 이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과 역량, 교회 활동, 그다음에 수능 최저. 그래서 수능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다고 해서 아이들이 수능을 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수능이 중요합니다. 어머니들. 수능이 왜 중요하냐면 이 최저를 맞춰야지. 최저를 맞추게 되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최저를 맞추게 되면 내신이 조금 딸려도 다른 걸로 왜냐하면 수능이 최저가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수능 최저를 통과를 못하면 그 학교에서 그냥 무조건 탈락이 돼버리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맞추면 내신이 조금 딸려도 학생부라든지 면접을 통해서 면회할 기회가 얼마든지 생깁니다. 그죠? 근데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또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들은 내신이 겁나 높습니다. 엄청 높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또, 네, 엄청 높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말이, 수업용 말투가 자꾸 나오네요.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수능이 왜 중요하냐. 수능으로 시험을 봐서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수능 최저를 맞추면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좋은 학교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좀 이 수능을 좀 등시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등한시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뭐 그걸로 수능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아니고요.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교과 전형 볼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보통 정량평가라고 하죠. 정량평가. 양을 측정한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1등부터 100등까지 줄 세우기 하고 30등에서 끊는 거, 30등에서 끊는 거, 30등은 합격이고 31등은 불합격입니다. 근데 일부 대학들이 정성평가라는 건 아까 나왔듯이 뭐 20% 정도 반영되는 거 있죠. 약간 도입한다. 라는 거고, 이런 정성평가는 주로 이제 동점자일 경우,
뭐 아니면 조금 점정자일 경우 합불이 정해지는 그 정도로 정해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왔듯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을 때는 충족 여부가 당락에 큰 변수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교과 전형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그 점수가 굉장히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합격 점수가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또 높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교과 성적 확인이 필수고 뭐 반영 과목, 반영 비율, 산출 지표, 환산 점수, 그지? 그 다음에 이시 단위 반영, 등급 간의 점수차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머님들이 보시면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고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도 사실 어머니들이 잘 이해를 잘 못하실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 시간에 제가 짧은 시간에 어머니들께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네, 추후 아이들과 담임선생님과 같이 자기가 지원하는 학교에 대해서 유불리를 한번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쟁률은 어떻게 되느냐? 수능 최저가 없으면 높아지고 있으면 낮아집니다. 중복 합격자는 수능 최저가 있으면 중복 합격자가 높아지고 없으면 높아지고 있으면 낮아집니다. 충원 합격률도 역시 그렇죠. 그래서 교과 전형은 지역 대기 교과 전형이 70% 정도, 수도권은 30% 정도입니다라는 거죠. 그죠? 아무래도 교과 전형은 지역 비수도권이 더 많다. 그래서 지원 방법을 보면 최저 학력 기준이 높으냐 나쁘냐, 면접으로 역정이 가능하냐 안 하냐, 단계별 선발을 하냐,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데 이건 다음 장에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자, 하여튼 특징 한 번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국 모집 인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최저 학력 기준이 일부 완화되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지역 균형 전형이라는 것은 고교별 추천, 이거 학교장 추천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확대돼 가고 있다. 그 다음에 대학별 선택 과목에 대해서 유불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상위권 대학은 그냥 모두 다 A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성평가가 조금씩 도입되기 시작을 하더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과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를 하고 내신 높은 친구들이 전형을 하고 조금 학교를 낮춰서 좀 안전하게 쉽게 보험으로 좀 들어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1초반 애들이 서울 상위권을 지원을 하다 보면 좀 실패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그럴 때는 서울 중하위권 대학에 뭐 수시는 6번을 쓸 수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좀 낮춰서 보험식으로 하나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하위권 대학들이 성적이 교과 전형 같은 건 굉장히 높아지고 충원이 등록률이 이제 낮다라는 건 충원율이 높다라는 거죠. 합격했는데 다른 데도 합격했기 때문에 더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네.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진행해야 되겠네요. 네, 지금 벌써 50분인데, 반도 못한 것 같아요. 네, 50분인데 반도 못한 것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교과 전형은 크게, 최저가 있는 전형과 최저가 없는 전형으로 나뉩니다. 최저가 없는 전형은 또 면접이 있냐, 없냐로 또 나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 빨간색들이 상위권 대학들인데요. 뭐, 보니까 교과 전형에 그 어머니들이 주로 가고 싶어 하는 많은 대학들이 보면은 다 최저가 있죠. 그죠? 교과 전형 같은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교과 전형 중에 최저가 없는데 면접이 있는 거에 이화여대, 그 다음에 가천대, 명지대, 수가 좀 적죠? 인서울권에서 얘기합니다. 자, 지방권은 말씀을 오늘 안 드릴게요. 그다음 면접 다 없는 거는 뭐 이런 학교들, 이제 한양대가 좀 특이하죠. 한양대가
자, 그래서 여기도 인천대, 인하대, 외대 이런 많은 대학들이 교과 전형인데 일괄합산으로 이런 식으로 교과 전형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여기 또 면접 있는 학교도 있죠. 수원대, 뭐 이대, 약대, 교대 일부 학과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학별 국가전형의 수능 상위권 좋은 대학들, 어머니들이 보내고 싶어 하는 대학들이 최저학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냐? 뭐 성균관대가 좀 높죠. 높죠. 세계합 5입니다. 세계합 5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어 2, 영어 2, 사탐 1을 받으면 합이 5잖아요. 그죠? 요게 바로 수능 최저 학력을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조금 높은 편이죠. 그래서 보통 영어로 이 최저 학력을 맞추는 경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영어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영어는 90점만 넘으면 무조건 1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만 1등급을 치면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상위권 대학 고려대, 서강대, 인문에서는 서강대, 성균관대, 세계 합 6이라는 얘기는 세 과목이 2. 사탐은 평균인 경우도 있고 평균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2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서울시립대라든지 중앙대, 홍익대, 고려대 같은 경우는 세계 합 7이죠. 세계 합 7이면 2, 3, 2, 2, 3, 2도 되겠고 하나 1을 맞으면 하나 1, 3 하면은 3 해도 7이죠. 1, 3, 3, 7이죠. 그럼 1 하면은 하나가 5등급이 나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잘하는 과목이 있으면 다른 거 하나 좀 망쳐도 최저를 맞출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 서울대가 없는데 서울대는 교과 전형보다 종합 전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영어에 거기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개 합 5라는 경우는 두 개 합이 5면은 2와 3이죠. 2.5등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이제 서울 중위권 대학들, 그 다음에 뭐 인하대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경북대는 저기 국립대학이니까 그 다음에 쭉 보시면 3등급, 두 개 합치면 3등급, 3등급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천대, 그 다음에 당국대, 국민대 뭐 이런 학교들이 존재를 합니다. 뭐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 최저 학력을 어떻게 아느냐?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네,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네, 제가 조금 더 빨리 할게요. 뒤에 더 중요한 내용이 더 많은데, 하여튼, 아직 좀 많이 진행을 못한 것 같아서, 그래서, 수능 평균 등급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뭐 좀 잘못 눌러가지고, 제가 조심한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네, 처음으로 돌아가 버렸네요. 네. ES키를 좀 잘못 눌러서 네. 자. 네네네. 제가 이걸 누른다는 걸 제가 조심한다고 했는데 또 잘못 눌러가지고. 네네네. 네, 여기까지 하주과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게 이제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이 왜 중요하냐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저 잠깐만 비킬게요. 네. 이게 지방에 있는 모 국립대학의 그 최저 학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심리학과랑 경영학부가 있는데 심리학과는 세계 합 8입니다. 8. 그러면은 수능 최저가 낮죠. 세계 합 8이면 2, 4 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경영학부 같은 경우는, 이게 잘 안 보이네. 자, 요거는 세계 합 8이고, 요거는 세계 합 6입니다. 6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최저가 낮으니까 경쟁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12%죠. 그죠? 최저가 낮으니까 경쟁률이 12% 올라갔습니다. 최저가 높으니까 경쟁률이 7%로 낮아졌죠. 그죠? 최저가
낮으니까 쉽게 통과할 수 있으니까 내신인 점수가 올라갑니다. 평균 1.9에서 2까지. 반면에 수시가 컨트롤이 높으니까 입학자가 4등급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를 맞추면 4등급도 이 학교의 경영학부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죠? 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요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제 교과 전형이고요. 다음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참 많은 학생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북거에서도 상위권 친구라면 다 준비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종합 전형입니다. 종합 전형의 어떤 장점이라고 보면은 내 등급보다 0.5등급에서 잘하면 보통 이제 0.5등급이라고 하죠. 1등급이면 2등급이 2.5등급이면 2등급까지 커버할 수 있다. 너무 말도 안 되게 커버는 어렵고요. 네, 어느 정도 여러분들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쌓아놓았던 거를 이렇게 자기소개, 교과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 비교과 영역들 바탕으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들을 평가해서 합격을 하는 겁니다. 이걸 정량 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1등부터 10등까지 1등부터 10등까지 줄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 10명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어떤 친구가 더 좋을 것인가, 그걸 따지는 게 바로 종합전형입니다. 그래서 학생부랑 이 자기소개서가 꼭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이 추천서는 이제 없습니다. 추천서는 없고요. 그 다음에 면접이 있고, 그렇다고 교과 성적이 말도 안 되게 낮는데 합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교과 성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대학에 따라 이 최저 기준 또한 존재하더라. 그래서 이 최저 기준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부담이 좀 되죠. 실제로 최저 기준이. 근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서울대로 수능으로 가려면 올 1등급을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일반고에서 쉬운 게 아니죠. 그러면 수시에서의 최저 수능은 세계합 7입니다. 2, 3만 나오면 되죠. 네. 그 정도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게 무리하게 높은 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최저입니다. 말 그대로 최저.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네. 그래서 그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그 학생부 자기소개 등에 기반한 평가고, 그 다음에 학교 내용을 충실하게 이 선생님들이 지금 정말 열심히 학생부에다 학생들이 활동한 거 적어주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 교과 성적,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상위권 아이들 많은 친구들이 학교 생활 열심히 해서 생기부에 좋은 내용을 싣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기부를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또 빼먹을 수 없는 게 바로 이제 자기소개서죠.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뒤에서 또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자소서에는 이런 거를 실으면 안 된다라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아이들 너무 잘 알아서 어디서 뭐 그 수상 실적이라는 어디서 상을 탔다, 뭐 그런 것들, 어디서 뭐 영어 성적을 받았다, 이런 것들은 실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네, 지금 7시인데 원래 질문을 받아야 될 시간인데 아직 그래서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전국 기준 모집위로는 다소 감소했다라는 거. 이거 다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상위권 일부 대학은 이 소득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자소서가 폐지가 되고 있고 내년에는 완전히 폐지된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거를 보냐? 학교별로 어떤 걸 보냐? 경희대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런 걸 본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학교별로. 서울대는 학업 역량, 학업 태도, 학업 소양에 보통 그래서 학업 역량, 그 다음에 이제 학업 태도는 인성, 아니면 전공 적합성, 자기의 배려, 여기에 좀 약간 좀 비슷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 크게 이렇게 세 가지들 본다고 보면 되겠고요. 뒤에 끝날 때 말씀드릴 건데 어디가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어디가에 들어가면 대학별로 원하는 대학이 어떤 그 평가 요소가 있는지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맨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합 전형에 있다는데 요거는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할 게 좀 더 많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은 크게 면접을 실시하느냐 실시하지 않느냐로 듭니다. 우리 교과 전형은 최저가 있냐 없냐의 차이점이었는데 오히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면접이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실시한 대학들은 대부분의 대학교입니다. 대표적으로 서울대, 고려대, 그 다음에 연세대 다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면접을 미실시하는 학교들은 서류만으로 뽑는데 중상위권 대학들, 이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화여대, 홍익대 등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네. 뒤에 중요한 얘기들이 더 많아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저 학력 기준을 봐야 되겠죠. 그죠? 최저 학력 기준. 자,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가려면 정말 수능으로 가려면 어느 정도 수능 점수를 받아야 되냐. 그냥 다 1등급 받아야 됩니다. 사실. 근데 보면 여기서 최저 학력이라는 것은 인문은 4개 합 7, 4개 합 7. 고려대 좀 높죠. 4개 합 7이면 2, 2, 2, 1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는 3개 합 7등급이죠. 2, 2, 3만 나와도 됩니다. 2, 2, 3만. 만약에 영어가 1등급이 나온다면 나머지는 3, 3이 나와도 됩니다. 3, 3. 그 다음에 연세대도 2개 합 4등급이니까 인문은 2, 2. 영어는 3등급이 이상 나와야 되고요. 자연은 역시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런 거 자세한 거는 그냥 네이버에 검색만 하셔도 어떤 대학에서 어떻게 그 수능 최저 학력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대학 어디가에서도 나옵니다. 제가 곧 이따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를 미제출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아직은 이제 많은 대학들이 이렇게 서울 상위권 대학들이 존재를 하는데 뭐 고려대라든지 서강대라든지 교대라든지 헐여대라든지 이화여대, 외대 이렇게 많은 학대들이 자소서를 미제출하고 있고 내년에는 폐지될 것이다. 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은 크게 면접이 있냐 없냐로 나뉩니다. 면접이 있냐라고 최저가 없다, 있다. 그러면 가장 어려운 수험 전형이 뭐냐? 종합이면서 면접이 있고 최저도 있는 이 세 학교가 입학하기 가장 어렵겠죠. 그죠? 이걸 다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저가 없는 쪽은 서울 중위권, 서울대 일반 전형은 최저가 없습니다. 최저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 각 학교에 학추를 받지 못했지만 정말 나는 서울대를 아니면 특목고 같은 경우 워낙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서울대 수시 전형에 학추를 받지 못한 친구들이 아마 쓰게 되겠죠.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이 없으면서 최저가 있는 경우가 있고 면접이 없고 최저도 없는 경우 그러면은 뭐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 서류로만 보는 겁니다. 탐구 전형, 서강대 이런 것들이 있다 라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이 학생들이 어머니들 아이들이 원하고 싶은 가고 싶은 대학이 어디냐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요. 있냐 없냐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보겠죠.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A, B 학생인데 한 명을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학생을 뽑겠습니까? 약간 여러 어머님들이 학생부 종합 평가 사정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1.4등급, 만약 교과 전형이라고 하면 무조건 A 학생을 뽑겠죠? 1등이니까.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면 단순하게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 디테일이 필요하겠지만 내신을 놓고 봤을 때 어느 학생을 뽑겠습니까? 네. 한번 판단해 보세요. 특징을 살펴보면은 보세요. 자, A 학생은 1.4등급인데 잠시만요. 1.4등급인데 1학년 때 11이었다 21, 그 다음에 이렇게 됐죠. 그죠? 자, 이 학생은 2등인데 성적이 갈수록 약간 좀 떨어지고 있죠. 그죠? 근데 이 B 학생 같은 경우는 5, 4, 2, 1. 어떤 학생을 뽑겠습니까? 한 명을 뽑는다면. 그죠? 왠지 B 학생으로 눈길이 가지 않나요? 이 학생은 뭔데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내신이 이렇게 올랐지? 이랬지? A 학생은 좀 꾸준하다고 보면 되겠고, B 학생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생기부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자소서에는 어떤 내용을 썼는가, 그걸 보고 A 학생과 B 학생을 놓고 아마 어떤 학생을 붙일 것인가 고민이 되겠죠. 그죠? 내가 봤을 때는 뭐 나머지가 비슷하다고 봤을 때는 B 학생이 이제 합격할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소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소서. 자기소개서 이제 자기소개 작성이 이제 학생들에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굉장히 담임 선생님도 힘들게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놓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여름방학 때 이 자기소개서 준비를 한다고 시간 다 낭비하다 보면 그 중요한 시기에 수능 공부해야 될 시기에 왜냐하면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그냥 자기소개서에 매달리다 보면 이제 수능 최저 못 맞추고 성적 안 나오고 막 결국은 뭐 폭망하는 경우도 좀 봤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거는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진짜 사실은 이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뭐한데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학원에 가서 많이 하시죠. 네, 학원에 가셔도 됩니다. 네, 가셔서 하는데 학원에 가도 무턱대고 다 써주는 거 아니고 학생들이 초안을 잡아오고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작성을 해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 학원에서 무조건 다 써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래서 어차피 시간 들여서 할 거라면 지금부터 조금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중간고사 끝나면 조금 시간 남으니까 그때 좀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걸 쓰다 보면 자기한테 부족한 점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 3학년 1학기 때 채워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점을. 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채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마지막 그 생기부의 활동에 좀 활동을 좀 해서 그 부분을 좀 채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하여튼 그 첫 번째 대개요 공통문항을 보시면 잠시만요. 자, 진로에 관련돼서 어떤 노력을 해왔느냐, 어떤 노력했나, 그 다음에 의미 있는 학습 경험, 교내 활동, 요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도 좀 줄이라고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2개의 항목이 하나로 압축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1500자 정도 됩니다. 1500자 정도 되고요. 뭐 학습 경험 진로에 관련돼서 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뭐 동아리부터 자율 동아리부터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이런 것들을 적으면 되는데 동아리 시간에 뭘 했다라고 적으면 절대 안 되고 구체적으로 내가 뭘 했는지 나의 그 어떤 뭐 실험을 했으면 어떤 과학 실험을 하다가 뭐 실패했는지 성공했으면 무엇이 잘해서 성공했는지 실패했으면 뭐가 못해서 실패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인문계 같은 경우는 무슨 캠페인 활동을 했는데 거기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서 애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지 뜬금없는 뭐 열심히 노력했다. 동아리 활동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내 진로에 대해서 알아봤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알아봤으면 어떻게 알아봤는지 노력을 했으면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거에서 뭐 연구를 했으면 어떤 내용의 연구를 했는지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뜬금없지 않는 식으로 쓰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자기소개에 쓰는 재료는 다 생기부에 있는 걸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생기부에 있는 활동했던 거. 근데 사실은 생기부에는 약간 조금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구체적으로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수도 제한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풀어서 재료를, 이제 똑같은 재료가 있어서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요리가 맛있어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생기부에 있는 재료를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로 만드는 게 바로 이제 자기소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항은 인성 파트가 들어갑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한 경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느냐. 보통 이제 학급 반장으로 무엇을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많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봉사활동에서 했던 경우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동아리 활동하면서 남들을 어떻게 배려했는지, 아니면 친구들이랑 어떤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학교에 있었던 다양한 얘기들, 에피소드를 약간 스토리 있게 재미있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원 동기죠. 지원 동기. 이거는 그 3번 문항에 들어갑니다.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은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 및 경험 학습을 했느냐. 내가 궁금했던 거, 이거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뭘 했느냐. 유튜브 봤다. 그러면 의미가 없죠. 내가 평소에 궁금했던 거, 내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선생님한테 그냥 물어봤다. 이것도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책을 읽었다. 그리고 논문을 대상으로 해봤다. 조금 팩트 있게 하면 누구를 찾아가가지고 진짜 이 분야에 있는 어떤 전공자를 찾아가서 한번 직접 토론을 해봤다. 뭐 이런 식의 약간 스토리. 마음 짠한. 그죠? 내가 그잖아요. 그죠? 요리를 만드는데 A라는 재료가 없어. 재료가 없는데 이 재료를 어떻게 구했느냐?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냥 가게에서 사왔다라기보다도 이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가가지고 구해왔다라고 하면 마음이 짠하지 않습니까? 참 노력을 많이 했네. 똑같은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떤 질문이, 궁금증이 생겨서 이것을 내 진로 관련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다. 라고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스토리를 좀 많이 담는 것이 좋겠다.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담아주면 좋겠고요.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정도만 요거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항 역시 2번 문항 이 학생의 인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항목. 막 특별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어머니들. 우리 아이는 뭐 반장도 아니고 학생회도 안 해서 뭐 쓸 게 없어요. 아닙니다.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을 이 학생이 어떻게 해서, 그죠? 해결하고 어떻게 해서 거기에서 활동했는가.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게 자기소개서의 문항 작성 방법 2번 문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항. 3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동기가 많습니다. 지원 동기. 너 왜 이 학과를 지원했니? 지원했니? 그래서 이 동기에 대해서 하면 되겠고요. 많은 학생들이 지금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같이 다듬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소개서 3번 문항에는 여러 가지 대학별로 경희대, 동국대, 서울대 이렇게 3문문인데 서울대가 좀 특이합니다. 자신이 읽었던 책 2권, 2권, 이유를 서술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동기, 그 다음에 동기,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갈식으로 쓰는 게 좋겠고요. 두 갈식이라는 것은 하고자 하는 말이 앞에 있는 겁니다.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두 갈식으로 쓰는 게 주제가 핵심 문구가 위에 있는 게 좋고 너무 길게 쓰는 것보다 좀 끊어가면서 쓰는 게 좋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중요한 거 위에. 중요도 순으로. 그죠? 왜 먼저 중요한 걸 먼저 써야 됩니다. 라는 얘기들. 자, 보면 되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보고, 학생 기록부에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바꿔보라. 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자료도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바라본 대학 요소 5요소로 바라본 뭐, 입시 전략입니다. 수시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5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 어느 한 요소라도 부족하면 대학에서 입학하는데 좀 문제가 나는데 이 5가지 요소가 모두 뛰어난 친구들을 저는 스카이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친구들이 서울대 스카이 대학에 가게 되죠.
모든 면에 뛰어난 학생들 간혹 있습니다. 많지는 않는데, 근데 보통 이제 우리 일반고에서는 여기서 많이 여기서 수능 그 최저에서 좀 이렇게 줄어듭니다. 저 얘기는 조금 뒤에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스카이형 학생들은 걱정 없죠. 자, 그러면 이 일반고 상위권형들, 우리 그 학교 일반고에 있는 상위권 학생들이 이런 형태를 조금 많이 띱니다. 내신이 1점 몇이 나와도 수능에서는 2, 3등급대가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 어떤 전략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어떤 전략으로 해야지 서울 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느냐?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신이 조금 밀리더라도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학생들은 밀리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렇다고 내신을 그걸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또 저 말씀 또 잘못 드리면 또 어머니들이 착각하시니까 내신을 지키되 더 중점이 이건 지키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고. 그러면 어떻게 내신도 지키고 수능도 잘합니까? 어쩔 수 없죠. 상위권 대학 가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아이들도 알 거예요. 이 수능 최저를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해야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여기에 무게를 더 많이 지키되 이거를 내신에서 밀리면 절대 안 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들은 뭐 스카이 대학, 뭐 서울 상위권 대학 쉽게 간 것처럼 얘기하는데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대단한 아이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학생들은 저는 이제 특목고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신은 좀 많이 딸리는데 수능 최저랑 나머지가 잘 돼 있는 친구들. 그죠? 원래 이제 학생부가 좋으면 자기소개서랑 면접이 좀 잘 나옵니다. 여기 좀 맞물려 가는 면이 좀 있어요. 근데 이런 학생들은 입시 결과가 좋습니다. 생각보다 입시 결과가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요. 또 일반고에서 이런 학생들이 적고 보통 특목고 학생들이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어떤 용인에 있는 뭐 고등학교에서 뭐 1년에 서울대를 뭐 60명을 갔네 했던 것들은 다 내신이 좋아서 가는 건 아닙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전형, 뭐 이런 경우도 많지는 않은데, 나머지는 이제 수능 내신에 좀 올인한 친구들, 내신만 판 친구들인데 많지는 않는데,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뭐냐면, 선택적으로 공부한 친구들이 있어요.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뭐 수학만 공부한다든가, 수학만 등급이 잘 나온다든가, 수학 사탐만, 그래서 몇 개 과목만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학교별로 그 해당 자기한테 유리한 전형 있거든요. 몇 개 유리한 내신만 뽑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동국대입니다. 상위 3년 동안 잘 본 거 10개 교과만 갖다 쓰는 그 학교가 이제 대표적으로 동국대라서 동국가의 합격 학생들 보면 대신 내신이 다 1위에요. 네. 왜냐면 잘한 것만 뽑았었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동국대의 전략인데, 이런 경우는, 이 교과 전형으로 쓰면 되는데, 사실 이제 중하위권 대학도 내신 컷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능 최저가 있으면 내신 컷이 조금 낮아지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수능 최저에, 좀 무게를, 요거를 조금 올리는, 그런 경향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네,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는 많이 말씀은 못 드리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안타까운 친구들이 요 친구들입니다. 다 약한 친구들, 보통 이런 친구들은 내신이 4에서 5등급대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에는 전략을 세워야 돼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 내 3학년 1학기 내신을 올려가지고 교과 전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요새 전문 대학들은 두 개 학기 정도를 갖다 쓰거든요. 2개 학기 정도 잘 나온 그 내신, 3학년 1학기 내신을 잘 봐서
내신을 최대한 올려서 괜찮은 전문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내신을 최대한 올려서 지방에 있는 좀 과를 한번 지원해 볼 것이냐, 그죠? 아니면 그 수능, 이 케이스는 흔한 케이스는 아닌데, 요거는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친구가 한 4, 5등급 되는 친구였는데 간호를 가고 싶어 했어요. 문과였는데. 그래서 걔한테 처방한 게 수능 2과목 공부해라. 그래서 수능 2과목으로 하나는 수학 4등급. 수학 4등급 목표. 그 다음에 사탐 1등급, 하나 2등급 이렇게 맞아왔어요. 그래서 요걸로 해서 그 치의대과, 수원여대 치의대과, 치위생과구나. 치위생과를 갔습니다. 치과 간호사를 하는 거. 그래서 자기 내신은 절대 갈 수 없는 학과였는데, 수학은 앞에 쉬운 문제만 좀 풀어서 점수를 낸 거고, 문과인데도 사탐 하나만 열심히 해서 등급이 잘 나오니까 이 등급을 이용해서 치위생과를 갔던 좀 드라마틱한 근데 사실 이 얘기를 해줘도 이게 따르는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내신을 열심히 3학년 1학기를 해서 올려서 그걸 바탕으로 전문대나 지방의 4년제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전략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드라마틱하게 나오기도 한다는 거. 자, 지금 23분인데요. 제가 이제 오늘 회심 준비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작년 입학 사례입니다. 작년에 인문에 내신이 1.19, 자, 엄청나죠? 1.19면 그죠? 이 학교는 과연 어디를 갔을까요? 자, 6개를 지원했습니다. 성균관대, 이화여대, 경인교육대, 서울대, 고려대. 자, 고려대는 교과 학추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종합전형을 하나 넣은 거예요. 과는 좀 다르게 썼죠. 가능합니다. 자, 이 학생이 어디에 합격을 했을까요? 그죠? 아쉽게도 서울대 학추를 받았는데 사회교육과를 했는데 최저도 맞췄습니다. 최저도 맞췄는데 최종 단계 불합격을 했습니다. 아쉽죠. 그래서 과연 이 학생은 왜 서울대학교를 떨어졌을까?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한 얘기를 내가 이제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들었더니 일단 첫 번째가 이번에 가장 큰 이유는 사회교육과의 경쟁률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죠? 사회교육과의 하여튼 경쟁률이 높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면접도 많이 시켜주고 대비도 정말 많이 시켜줬는데 아쉽게도 면접도 잘 봤다고 합니다. 잘 봤다고 하는데 이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경쟁률이 갑자기 확 높아지다 보니까 이 최종 단계에 불합격하게 되는 아쉬운 경우가 좀 했죠. 그래서 이 학생은 결국은 어디에 갔느냐? 이 경인교대에 충원합격으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쉬운 거는 이 4개의 영역 합 5라면은 이 최저를 다 못 맞춘 거죠. 그죠? 최저 미충족으로. 그죠? 만약에 이 친구가 이 최저를 맞췄으면 고려대나 서울대는 떨어졌더라도 이화여대를 붙었을까? 여기는 성균관대는 합격을 했죠. 성균관대는. 왜냐하면 최저를 통과한 거죠. 통과했기 때문에 당연히 합격을 이 내신에 이 최저를 통과했으니 붙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교육학과인데 사실은 이제 초등교육 쪽으로 더 있기 때문에 그냥 이쪽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한 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합격은 좀 안타까운 사례였고요. 또 이제 이 학생이 떨어진 이유를 살펴보면은 경쟁률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이제 우리 학교도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지금도 열심히 쓰지만 보다 이 학생의 어떤 개인적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운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뭐 다른 것도 다 있지만 노력이 우리 학교에서 이제 이 내신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노력을 안 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각 학교의 전교 1등 학생들이 노력을 안 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 다 노력하는 뭐 엄청난 애들이 모여서 시험을 봤는데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졌다. 결국은 저는 좀 운이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자신들의 그릇을 이렇게 키워놨는데, 여기서 말하는 운은 뭐 경쟁률도 있겠고, 면접할 때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러면 떨어진 친구는 과연 이 친구는 운이 없기 때문에 그럼 그동안 노력하던 게 다 허사가 되냐? 그런 거 아니라고 봐요. 허사가 아니라 내가 그릇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으면 언젠가 운이 찾아옵니다. 다만 이 학생은 내가 그릇을 이렇게 키워놨는데 이때 운이 안 찾아왔을 뿐인 거예요. 또 기다리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이 친구한테 또 엄청나게 운이 찾아올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친구는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입시 결과는 이렇게 자기 원하는 서울대학교를 가지 못했지만 또 다른 자신이 그동안 키워왔던 이 그릇이 어디 가지 않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하여튼 좀 이런 케이스가 좀 있었고요. 자, 다음에 자연계들 좀 볼게요. 자연계. 자연계를 보면 내신이 1.3이죠. 자연계. 자연계를 썼고 그 다음에 어디를 썼느냐. 덕성여자대학교 종합전형 약학과를 썼네요. 약학과. 최저는 없습니다. 그죠? 한양대학교,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를 합격을 했습니다. 종합전형으로 1.3으로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는 떨어졌습니다. 학생부 종합 위주로 일반 전형으로 썼는데 최저는 없는 전형을 썼었는데 최종 단계 불합격.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도 충원으로 합격이 됐습니다. 1.3이면 내신이면 자연계에서 엄청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연계 학생들은 내신 따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 다음에 경희대 국제에서 합격, 최저도 잘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어디를 지원을 하냐면 성균관대에 지원해서 합격해서 가게 된 겁니다. 서울대는 안 썼네요. 그죠? 네. 자, 다음 학생, 그러면 2등급 학생들. 그래서 1등급생 학생들이 있겠고요. 이제 2점 초반 학생입니다. 인문계 2점 초반 학생인데 이 친구는 어떤 학교를 썼느냐. 국민대, 동국대, 인하대, 경희대, 한양대, 국민대를 썼죠. 그죠? 한양대는 이제 에리카입니다. 에리카는 저기 지방 캠퍼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친구는 광고 공부를 굉장히 좋아하네요. 보니까는 그냥 이 에리카의 이 최저를 맞추고 합격을 해버렸네요. 그죠? 그 다음에 국민대학교는 최저를 미충 중에서 2개 합 5인데 3이 나와야 되는데 3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2등급의 이 학생이 만약에 최저가 조금 더 높은 곳에 맞출 수 있었다면 아마 좀 더 좋은 입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래서 불합격을 했죠. 그치? 그래서 한양대 에리카에 등록을 하게 된 사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신이 2.9입니다. 2.9고요. 내신이 2.9고 자연계입니다. 동국대 아까 말씀드렸죠. 내신이 1등급 나옵니다. 잘한 것만 뽑아서 그래요. 10개를. 그 다음에 숭실대에 썼고요. 서울시립대 썼고, 이 학생은 결국 어디 붙었을까요? 중앙대학교를 붙었습니다. 2.9로. 다빈치 전형으로 봤을 때 최저는 없었고요. 종합 전형으로 썼는데 이 친구는 다 화학을 쓴 거 보니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고요. 사실 2.9면 자연과에서 결코 나쁜 내신이 아닙니다. 그죠? 인문계에서는 1점대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자연계는 그만큼 빡시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내신 따기가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 합격을 했고 많이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숭실대도 합격하고 경희대 국제는 국제입니다. 서울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건국대학교도 서울 한 걸 보니까 이 친구는 굉장히 화학적으로 내신도 좋고 준비도 많이 한 친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2.09입니다. 2.09. 자, 그다음에 이제 3등급대 학생들을 볼게요. 3등급대 학생들이 어떤 케이스로 붙었나?
자, 3.21입니다. 3.21이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인하대, 한국외대 여기 용인 캠퍼스입니다. 용인 건국대 보니까는 3.9인데 조금 건국대를 썼다는 거는 상향으로 쓴 거예요. 일본어 교육과. 과도 보니까는 이과 저과 막 막 썼죠. 그죠? 이과 저과 막 쓴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교과도 이렇게 쓰고 교과는 최저 미충정으로 다 떨어졌고, 그 다음에 고려대 세종은 저기 세종시에 있는 거라서 충분히 내신이면 합격을 할 수 있는 충원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가장 가까운 용인 캠퍼스인데 사실 이제 과가 굉장히 그죠? 과가 종합전형인데 과가 조금 비선호과라서 충원을 합격을 하고 여기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학생은 이렇게 이제 과가 좀 비선호과다 보니까 아마 복수 전공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인문계 3.21 학생이었죠. 네. 그래서 1등급 때는 사실 서울의 최상위권 대학을 지원을 하는 거고 2등급 때는 서울의 중상위권 대학 조금 미끄러지면 서울 인서울까지 가능합니다. 2등급까지는. 그다음에 3등급 때는 인서울이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3등급은 3등급이 인서울을 하기 위해서는 최저를 잘 맞추든가 아니면 굉장히 뭔가 특이한 게 있어야 3등급이고요. 3등급은 보통 이 경기권, 인천권 여기서 이제 합격 사례가 많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대체적인 것이 절대적인 거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이죠. 자연 3.06, 3.06. 이 학생은 합격을 다 했습니다. 네, 다 충원 합격을 했어요. 다 합격했어. 올 합격. 그죠? 다 합격했는데 3.06이고 최저도 다 맞췄고 자연계입니다. 충원 합격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이한 거는 자연 썼다, 인문 썼다, 무역 썼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이과 아이들의 문과 침공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하여튼 종합전형으로 약간 물류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친구라서 아태물류학과에 합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죠? 좀 지원이 인하대 인천대, 딱 보니까 3등급 때인데 이제 인서울은 노리지 않고 경기권에서 주로 노렸죠. 그리고 합격 사례를 멋지게 내고 충원 합격해서 인하대 그 정도면 뭐 3.등급에서 인하대면 잘 간 겁니다. 그죠? 네. 자, 이렇게 좀 볼게요. 네. 그다음에 이제 4등급대로 갈게요. 4등급대. 자, 4등급대 4.18입니다. 4.18. 4.18이면 사실은 충청권이거든요. 경기권에 남기 힘듭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 학생은 다 불합격했죠. 당연한 건데, 당연히 4등급이 이 한양대, 서울여자대학교, 인천대, 당구대 천안도 이제 불합격을 했는데, 이 친구가 쓴 과를 쓰면 일본어과예요. 아마 이 친구는 일본어 오덕이었던 것 같아요. 오덕. 일본어에 굉장한 특기를 가지고 있고 관심 가지고 있고 다 일본어과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충주의 한국교통대학은 아마 다 떨어질 걸 대비해서 교과죠. 지방은 교과 전형이 많다라고 했죠. 그죠? 왜냐하면 이 교통대 충주까지 면접 보러 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승원 합격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 가톨릭 대학교 역곡에 있는 거죠. 그죠? 일본어. 과가 이제 4등급이 경기권에 남기 위해서 이렇게 특이한 과, 아니면 굉장히 이것에 어떤 특기가 있어야지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충원 합격입니다. 그죠?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그 지방권으로 가야 되는 학생이죠. 그죠? 보니까 여기 천안도 당국대학교 천안도 떨어졌죠. 그죠? 떨어지고 인하대, 한양대 이런 데는 다 떨어지고. 네. 종합전형도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6인데 자연계입니다. 자연계. 제가 이 사례를 들은 거는 사실은 4.6으로 아까 얘기했던 가톨릭대를 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고른 기회 대상자였던 거예요. 전형이. 그죠? 전형이. 경기대학교, 당구대학교 이거 요것도 다 과도 이제 인공지능으로 소프트 뭐 나쁘지 않은 과. 근데 등급이 너무 낮죠.
근데 여기저기 두들기다 보니까 가톨릭대에서 이 고른기에 대상자로 충원 합격을 하게 됐고, 상면대 천안에서도 충원을 합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학은 바로 이제 역국적이죠, 역국적. 그래서 요런 자격 요건이 되면 반드시 써먹어야 됩니다. 그죠? 이런 전형으로 지원을 꼭 하셔야 됩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5등급 아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합격 사례는 있는데 등록 사례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5등급 아래는 지방권으로 찾아보면 붙을 수 있는 곳들이 많은데 합격을 해도 잘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5등급 아래 학생들은 좀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5등급 아래 학생들은 60% 상위 60% 미치죠. 그죠? 하위 40%. 우리 국고의 그 대략 한 30%가 전문대를 입시를 하는데, 그래서 이 5등급 아래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전문대는 따로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 좀 가져온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천대학교. 보통 저도 이제 상담하다가 너 등급이면 지방으로 좀 멀리 가야 되는데 혹시 부천대 합격하면 갈 수 있니? 라고 하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왜냐면 이제 가까우니까요. 뭐 부천대 입시 결과를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보면은 8등급까지 합격 사례가 나옵니다. 그죠? 6등급도 있고, 과에 따라서 틀립니다. 8등급까지. 이제 그 뭐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이렇게 이제 자원 로봇학과 조금 과가 좋으면은, 과가 좋으면은 등급이 좀 올라가고요. 8등급까지, 7등급까지, 하고요. 전문대라고 하더라도 유아교육과 같은 거 선호하는 학과, 자, 그 5등급, 4등급 정도는 돼야 되고, 간호학과는 거의 뭐 이 정도 등급이 돼야지, 3등급은 돼야지 안전빵으로 합격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보건 의료과 들면 무조건 높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5등급 아래의 학생이라면 일단 3학년 1학기 내신을 무조건 올려야 됩니다. 3학년 1학기 내신을 이용해서 전문대를 가든가 아니면 충청권에 아니면은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좀 준비를 하든가 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입니다. 이제 어디가 하나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디가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입니다. 네이버에서 어디가를 검색을 하면 되겠고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일단 제가 직접 한번 접속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서 어디가를 치면 됩니다. 어디가. 그럼 대입 정보 포털입니다. 어디가가 여기 어디가 있죠, 그죠? 대입 정보 포털 치면 자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다른 것들 뭐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시면 되는데, 제가 요거를 여기 보면은 여기를 보시면은 좋은 자료, 인터넷 접속 상태가 조금 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접속 상태가 조금 안 좋아 가지고요. 접속이 잘 안 되네요. 자, 서울대학교를 좀 치면, 잠깐 접속이 인터넷망이 불안정해서 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어디가 서울대야. 그래서 여기를 쭉 보시면, 그죠? 잠시만요. 종합전형 보면 여기 특징들이 전형별 특징 같은 것들, 뭐 지역 균형 선발, 일반 전형, 기회 균형 선발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형 요소 같은 것도 좀 나와 있고요, 그죠? 한번 보시면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면접 평가. 그리고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요거. 전형 입시 결과 작년 거는 지금은 재작년 거만 있는데 작년 거는 한 6월 달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장 전형의 합격자들이 몇 등급이었냐? 50%, 70%, 1.2, 1.3 애들이 합격을 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그 2021학년도인데 6월 달쯤 되면 작년께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화학과는 1.1, 1.2까지 70% 컷이죠.
7등, 1등에서 10등까지 7등, 7등이 요 정도 된다라는 거, 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통 보면, 서울대 내신을 보면, 70%가 1.345까지, 1.5까지, 1.5 이 아래는 없습니다. 아예 1.5의 아래는 없어요. 그 1.34 정도 되면은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렇게 드리고 싶고요. 요 대학 포털 어디가를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입시 설명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 이제 많이 지났는데 질문 사항이 있으면서 채팅에 올려주시면 답변해드리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그 접속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서요. 네,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네네네네. 자, 질문 올려주세요. 채팅창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간 유튜브랑 그 실제 인터넷이랑 방송이랑 딜레이가 좀 있어가지고 예, 채팅 올라올 때까지 조금 올해 3학년 올해 진로 진학 프로그램 추천하는 거 3학년에 다양한 진로 진학 프로그램이 존재를 하는데요. 일단은 1, 2학년 때 친구들이 많이 했고요. 예를 들어서 뭐 드림서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연구하는 그 드림서치 바탕으로 이제 전공 연구 탐색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여하면은 신기부에 전공 그 자유탐색 프로그램이요. 그래서 자기 전공별로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그 개인 연구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했다라는 걸 생기부에 하면 자기소개서 1번 항목에 좀 적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드림서치가 있죠. 드림서치라고 해서 예전에는 그냥 참여만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 소감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드림서치에 참여해서 그 교수님이라든지 그 강연하시는 분한테 자기 전공과 관련해서 연구거리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물어본 다음에, 이 최근 현안되는,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아니면 그 어떤 그 탐구할 만한, 그 고등학교 수준에서 탐구할 만한 주제를 받으면 그 주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탐구 보고서를 쓰고, 그 탐구 보고서 쓴 내용을 잘 생기부에 녹인다면 이런 스토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떤 강연자 분한테 강연을 듣고 이 분야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탐구 보고서, 개인 연구를 실시해서 이런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거는 나의 전공, 심화 탐구 영역에다 적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스토리가 조금 그 3학년 1학기 때 그 자기소개서 1번과 관련해서 좀 팩트 있게 아니면 무게 있게 실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뭐 질문 올려주세요. 네. 예, 올해도 있습니다. 네, 올해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드림서치 프로그램. 네, 드림서치 프로그램 진행되고 있고요. 제가 그거 담당이라서 지금 진로부장님이랑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은 과정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노영래 선생님께서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거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수준으로. 네, 하여튼 진행하고 진로부장님 하고 계십니다. 네. 질문, 네. 오랜 시간 동안 참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이거는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 뭐 나중이라도 댓글에 글을 올려주시면 뭐 제가 댓글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보시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돌아가서 이렇게 또 한번 보셔도 되겠고요. 오늘 그 진로 설명회가 그 학부모한테 그죠? 전공 번호서는 이제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서 뭐 다양한 진로란에 적으면 되겠네요. 진로 활동란에 진로 활동란에 그런 드림선치를 듣고 이런 분야에 궁금증이 생기고 탐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런 내 개인적인 전공 탐구를 했다. 진로란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반 학생들은 그렇게 좀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네. 긴 시간 참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족하나마 오늘 네, 오늘 한개 진로 진학 설명회 한 게 여러분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도움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네, 좀 앞에 일반적인 내용을 조금 오래 하고 시간 부족 관계로 뒤에 좀 더 구체적인 얘기에 말을 못한 게 좀 많이 있어서 좀 아쉬운 점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학부모님들과 그 다음에 처음으로 다양한 지식이 없는 학부모님들, 다양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중간점을 좀 찾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서 두루두루 좀 실어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어땠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시간도 네, 거의 50분, 7시 50분 됐고요. 오랜 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그 진로 진학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